아메리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이 발음들은 모두 일본어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발음들이에요. 나올 수가 없는 발음, 나올 수가 없는 리듬.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지금부터 해드리는 강의를 보시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일본어의 악센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개념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일본어의 악센트는 고저 악센트, 즉 피치 악센트 시스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어의 악센트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로 높은 음을 탁 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툭 하고 떨어져 내리는 악센트의 폭포라고 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지만이 일본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제 영상들을 보고 오셔야 될 거예요. 자,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악센트에 관한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일본어의 공통어라고 하는 표준 일본어의 악센트 체계, 리듬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본은 각 방언마다 저마다의 리듬감, 그리고 악센트 체계, 악센트 법칙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표준 일본어에도 표준 일본어만의 악센트 법칙과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센트 체계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본인이 일본어를 딱 들었을 때 얼마만큼 자연스러운가, 얼마만큼 유창한가 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자 척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배우고 있는 표준 일본어, 이 표준 일본어의 악센트 체계라든가 법칙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그 법칙에 따라서 발음을 하려고 노력하고 최소한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발음은 하지 않도록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유창하게 일본어를 구사한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국 분들은 특히 발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연습을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리듬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집착하지 않고 또 신경을 안 쓰는 케이스가 대다수입니다. 이 리듬이라고 하는 요소, 악센트라고 하는 요소,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는 요소가 일본인이 듣기에, 네이티브가 듣기에는 유창하다, 일본어스럽게 일본어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실제로 일본에 단연간 거주하신 분들 또는 일본 학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조차도 이 기본적인 악센트의 법칙이라든가 리듬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방언 같다는 소리를 듣는다, 혹은 연습을 해도 자꾸 외국인 같다는 소리를 듣는다 라고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일본어를 오랫동안 구사해 오시고 어느 정도 발음이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일본인에게 너 약간 방언스럽다, 혹은 너 약간 외국인스러운 게 남아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은 대부분 이 악센트 체계와 리듬에 관한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뭐 잡설이 길었지만은 결국에는 악센트 체계를 아는 것, 이 법칙성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 걸쳐서 이 법칙들만 제대로 준수를 하면은 적어도 표준 악센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법칙, 그리고 그 전 강의들에서 알려드린 여러 가지 법칙들과 오늘 알려드릴,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알려드릴 이 세 가지 법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일본어를 구사하는 것과 모르고 일본어를 구사하는 것은 정말 커다란 차이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자, 먼저 오늘 강의에서는 제 1법칙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내놓았습니다. 악센트 기호까지 표시를 해놨어요. 이 악센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발음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발음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메가네, 타마고, 노미모노, 미즈우미.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중에 발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의 단어라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표준 일본어를 유창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일본인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발음은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한국어스러운 발음인데요, 약간 일본어스러운 발음으로 한다고 하신다고 해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본어의 리듬감을 가지고 발음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발음을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한다는 소리를 듣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왜 그럴까요? 표준 일본어의 제1법칙, 첫 두 글자의 높이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법칙을 위배했기 때문이에요. 몇몇 특정한 경우를 제외를 하고 표준 일본어에서는 처음에 시작하는 두 글자는 반드시 높낮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첫 글자가 낮게 시작하면 두 번째 글자는 반드시 높아져야 되고요, 첫 글자가 높게 시작하면 두 번째 글자는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제시한 악센트와 맞춰가지고 이 법칙을 적용시켜서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메가네, 타마고, 노미모노, 미즈우미. 제가 방금 전에 발음했던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면서 악센트의 핵, 즉 악센트가 툭 떨어지는 부분을 제대로 구사를 해야지만이 일본어스러운, 표준 일본어스러운 악센트를 구사하는 것이 됩니다. 사실 이 악센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전을 참고하거나 어딘가에서 조사를 해서 이 단어는 악센트가 여기야 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이 구현해내기 힘들기 때문에 잠시 제쳐둔다고 하더라도 단어가 시작하는, 문장이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의 높낮이가 똑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당황스럽다 혹은 외국인스럽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인상이 불과 몇 초 만에 정해지듯이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쓰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그 첫 두 글자에서 이미 여러분들의 리듬감이 판단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일본어를 오랫동안 구사한 분들도 이 부분을 종종 틀리는 것을 제가 목격하기도 해요. 자, 그럼 문장을 통해서 이 앞글자 두 개가 나타내는 리듬감이 어떤 식으로 문장 전체의 리듬감을 형성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류상의 채널 때いいですね. 류상의 채널 때いいですね. 자, 제가 어떤 식으로 발음을 했죠? 류상의 채널 때いいですね라고 제가 발음을 했어요. 이렇게 악센트가 적용되는 하나의 단위, 단어라던가 단어 플러스 조사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 내에서 처음 시작하는 두 글자의 높낮이를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느낌의 일본어를 형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일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식을 알려드렸을 때 어떤 식으로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는가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법칙, 각 단어의 처음 두 글자는 높낮이를 다르게 발음하면 된다라고 하는 짤막한 설명으로 설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적인 부분만 전달을 해버리면은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큰 착각을 하게 돼요. 앞에 두 글자의 높낮이를 다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최대한 높낮이를 다르게 크게 해가지고 말을 하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일본어스러운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마음가짐은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이 고저와 저고, 앞에 두 글자의 높이가 다른, 높게 시작했다가 낮게 떨어지고 낮게 시작하다가 높게 떨어질 때에 그 미묘한 리듬적인 느낌을 내가 얼마만큼 잘 캐치할 수 있고 그것을 얼마나 잘 실현할 수 있는가, 거기에 얼마만큼 내가 익숙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악센트의 폭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에는 높은 부분은 높게 발음하고 선명하게 발음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낮은 부분은 거기에서 힘을 툭 빼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발음을 한다, 약화시켜서 발음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개념, 높은 음과 낮은 음을 어떤 식으로 실현시키는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일본어 전체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에 임하시면 됩니다. 자, 메가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글자에 악센트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네 라는 식으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연습을 하면 될 거예요. 문제는 나머지 단어들이죠. 이 나머지 단어들 같은 경우는 첫 글자는 낮게, 두 번째 글자는 높게 발음이 되어야 되고 악센트에서는 또 높은 음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실현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똑같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약하고 두 번째는 높게, 마고, 타마고, 노미, 미모, 노미모노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셔야 되고요. 미즈, 우미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연습했던 것을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낮은 부분에서 힘을 뺀 편안한 느낌, 그리고 높은 부분에서 선명하고 높게 발음하는 느낌, 요것들을 잘 유지를 하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순식간에 교차시키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내가 만들어서 말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은 노미라는 식으로 낮은 음 따로 높은 음 따로 만들어서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일본인이 들었을 때 뭔가 굉장히 어색하고 기계적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메리카의 네 가지 발음이 도대체 왜 틀렸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 발음들은 처음에 두 글자가 둘 다 높은 음이거나 낮은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발음이에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단어를 말할 때 발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제가 제시했던 4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목표점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어가지고 높낮이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연습을 해. 예를 들어서 담아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높고 낮음을 탁 티가 나게 대신에 확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주시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싶으면 점점 그 폭을 줄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점점 줄여 나가셔가지고 딱 들었을 때 뭔가 높이 차이가 있다 정도의 그런 약간 미묘한 리듬의 차이 정도만 느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폭을 줄여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회화에서는요, NHK 아나운서들이 뉴스에서 말을 하듯이 내가 이런 악센트로 말을 하고 있어 라고 제시를 하듯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악센트가 그렇게 표면으로 많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너무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하지만 리듬감은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미묘한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그 폭을 좁혀 나가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폭을 좁혀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그 법칙에 따라서 그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리듬감을 형성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리듬을 줄여 나가는 것 사이에는 굉장하게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법칙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리듬감의 폭을 좁혀 나간다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지금 모르는데 뭐 리듬을 어떻게 좁혀 나가겠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이론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캐치를 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는지 그것을 어느 영역까지 목표점을 잡고 여러분들이 해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키포인트의 하나를 제가 오늘 알려드렸죠. 제1법칙, 처음에 2글자는 반드시 다르게 높낮이를 형성해야 된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2가지 법칙을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였습니다.